안녕하세요. 명리학교실 문경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권성훈 교수 연구팀과 보라매병원 병리과 박정환 교수, 보라매병원 의생명연구소 오소희 교수와 함께 수행한 협동 연구로 고해상도 디지털 슬라이드 이미지에서 암 조직 내의 종양세포와 주변 미세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새로 고안한 그래프 딥러닝 방법으로 분석해서 보다 정교하게 예후를 예측하고 병리학적으로 해석 가능한 예후인자들을 탐색한 연구로 올 8월에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게재된 연구입니다. 최근의 공학적 발전은 전통적인 병리학에 여러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해상도 디지털 슬라이드 스캔으로 생산되는 고해상도 홀 슬라이드 이미지는 전통적인 광학현미경 관찰을 모니터 판독으로 대체해가고 있고, 인공지능 및 딥러닝의 발전으로 인해서 병리 영상 분석 역시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또 임상적 활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리 슬라이드에서 종양을 발견해내고 분류 및 분할하거나 나아가서 종양의 유전적 변이나 전이암의 원발 부위를 예측하는 등의 작업이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시도되고 있고, 조직 병리학적 소견을 분석해서 종양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생존 분석에도 딥러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딥러닝 기반 병리학은 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CNN을 적용하였고, 여기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잘게 자른 작은 패치, 통상 256 곱하기 256 픽셀의 이미지이고, CNN은 이 작은 이미지 내의 특성들을 분석하게 돼서 기본적으로는 종양세포 그 자체 혹은 작은 영역의 국소적인 병리학적 특성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물론 다수의 전통적인 조직병리학적 예후인자들은 이러한 국소적인 병리학적 특성들이기는 한데, 병리의사들은 종종 국소적인 조직학적 특성을 주변의 다른 특성들과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병리학자들은 몇몇 병리학적 특성들이 주변의 다른 병리학적 특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직관적,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여러 연구를 통해 이들을 증명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포암에서 관찰되는 간질의 염증세포 침윤이 종양조직 내에서 관찰되는 것과 정상 신실질 내에서 관찰되는 것이 예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병리의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종양 미세 환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양 부위의 면역세포 침윤입니다. 다양한 종양에서 이러한 종양 미세 환경 분석이 더욱 정교한 예후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므로 딥러닝을 이용한 병리 영상 분석에서도 국소적인 병리학적 특성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서 국소적인 특성과 주변 환경을 동시에 반영하는 유의미한 상황적 특성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CNN은 국소적인 특성만을 분석하고 주변의 다른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그래프 신경망,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GNN 방법은 그래프 내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함으로써 상황적 특성들을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GNN을 종양 미세 환경에 적용하면 이 종양 미세 환경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존의 GNN 모델을 바로 홀 슬라이드 이미지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GNN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TEA 그래프라는 모델을 고안하였고, 이 모델은 기가픽셀 크기의 홀 슬라이드 이미지에서 주변 상황을 고려하는 맥락적 특성들을 분석하는 GNN 기반의 모델입니다. GNN으로 병리 홀 슬라이드 이미지에서 국소적 특성들의 주변의 상황적 특성들을 연결시켜 학습시키는 데에는 몇 가지 넘어야 할 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홀 슬라이드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전산 처리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델에는 유사한 병리학적 특성을 가지는 작은 패치들을 하나의 노드로 통합하는 슈퍼 패치를 적용해서 홀 슬라이드 전체를 분석하는 것에 비해 노드 수를 절반 이하로 줄임으로써 전산 처리의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각 특성의 공간적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종양 미세 환경으로부터 상황적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각 슈퍼 패치의 특성을 주변 상황적 특성을 고려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염증 세포를 포함한 슈퍼 패치라도 주변의 특성이 염증 환경인지 혹은 종양 내 침입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양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직학적 맥락의 분석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인테그레이션 그레디언트, 줄여서 IG 방법을 적용해서 각 슈퍼 패치의 위험도를 IG 값이라는 수치로 표현하였습니다. 각 패치들의 IG 값을 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패치 클러스터와 낮은 패치 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이들의 병리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고 이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서 서브 그래프 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이들 중 예와 연관성이 높은 클러스터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서브 그래프 클러스터들이 포함된 패치 클러스터들의 상호 연결성을 분석하면 서로 강한 연결성을 가지는 클러스터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클러스터들의 조직학적 특성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세포, 신세포암에서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높은 IG 값을 가지는, 즉 나쁜 이유와 관련성이 높은 클러스터들의 조직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는 농양 형성이라든지 종양 내 림프구 침윤, 다형 종양세포 등의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서브그래프 클러스터의 예후 연관성을 확인하면 서브그래프 클러스터들 중에서 클러스터 6가 예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서브그래프 클러스터 6에서 각 패치 클러스터들의 연결성을 확인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다형 종양세포의 특성이 농양 형성 패치 클러스터와 종양 내 림프구 침윤 패치 클러스터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TA 그래프 분석에 의하면 다형 종양세포가 농양 형성과 종양 내 림프구 침윤 소견과 함께 관찰되는 것이 매우 나쁜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은 실제 증례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관찰되는 부분을 TA 그래프 모델이 확인한 예입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델의 가장 큰 의미는 주변의 조직학적 특성을 고려한 맥락적 분석을 통해서 병리학적으로 해석 가능한 조직학적 예후 지표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의 조직학적 특성과 함께 고려해서 분석한 것은 마치 병리의사가 슬라이드를 관찰할 때 주변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리의사는 동일한 염증세포 군집을 관찰하더라도 이 소견이 정상 실질 내에 있다면 직관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러한 염증세포 군집 소견이 위험도가 낮은 소견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염증세포 군집이 종양 내에서 관찰된다면 이는 나쁜 예후를 시사하는 소견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모델이 주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염증세포 군집 소견만 분석한다면 염증세포 군집의 정확한 위험도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TA 그래프 모델은 마치 병리의사가 관찰하듯이 염증세포 군집의 위험도를 분석할 때 주변의 다른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하게 되고, 이 염증세포가 정상 실질 내에서 관찰될 때 종양 내에서 관찰될 때보다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TA 그래프 모델이 투명세포, 신세포암의 예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존의 병리학적 예후인자들보다 우수한 예후 예측 성능을 보였고, 특히 기존 병리학적 소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후인자인 핵 등급보다 우수한 리스크 스트라티피케이션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한 기존의 타 모델들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폐선암을 비롯한 다른 암종들에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기존 생존 정보가 포함된 홀 슬라이드 이미지 자료를 입력하면 TA 그래프 모델은 슈퍼 패치를 만들고 주변 조직학적 소견의 맥락을 고려한 학습을 통해서 병리학적으로 해석 가능한 예후인자들을 추출해내고 이들을 이용하여 환자의 위험도를 계층화하게 됩니다.
이번 연구는 공학과 의학의 모범적인 협업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학에서 정교하게 가공된 샘플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학팀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기존의 유사 연구보다 진일보한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였으며 임상적으로 이용 가능성을 제시한 우수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